뉴저지 테너플라이 시의원 민주당 후보에 다니엘 박 씨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현재 한국 농식품의 미국 수출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첫 정기 이사회를 갖고 한인회의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16기 뉴욕 평통 자문위원 지원 경쟁률이 약 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데비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또 한 명의 시의원 탄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다니엘 박 씨가 테너플라이 타운홀에서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인 최초로 지난 1월 버겐 카운티의회 프리홀더 보좌관에 임명됐던 다니엘 박 씨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박 씨는 지난달 24일 테너플라이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민주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씨는 러커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정치인이 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박 씨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테너플라이 지역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In November, I wish that I would get the large Korean vote, so I have a good chance of winning. 기자회견에는 팰리세이즈 팍 제이슨 김 부시장과 이종철 시의원 등 선배 한인 시의원들이 참석해 박 씨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박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발빠르게 뛰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열심히 아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주 본선거는 오늘 11월 5일에 치러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주최로 한국산 농식물 수입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은 6.5% 증가됐으며 FTA 수입 품목의 증가율은 1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즉시 철폐 품목들인 김과 음료, 김치, 라면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상품과 가공식품의 대미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라든지 막걸리와 같은 전통 식품에 더해서 특히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류가 의외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시장 전망을 밝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음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로에라든지 석류 같은 오미자 같은 아주 특수한 원재료를 사용한 음료들이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2월부터 수출이 재개된 굴과 올 상반기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삼계탕과 건멸치 등의 수출이 재개되면 앞으로 대미 수출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년 초에 어렵게 미국으로 굴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됐고 근 10년 동안 끌었던 삼계탕 문제가 아마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늘어나기를 서로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싱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주년 한국 농식품 시장 동향 및 전망 설명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과 현지 식품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산 식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새롭게 이전한 한인회관에서 어제 첫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의 사업 계획안과 예산 등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뉴저지 한인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한인회 집행부와 이사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이사회를 가진 뉴저지 한인회는 김진국 전 뉴저지 한인회장을 이사장으로 인준했습니다.
한인회 전직 회장들도 이사직을 수락하며 실추된 한인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전직 회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26대 한인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 평이사로 또 봉사를 하시겠다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게 26대 한인회 거는 기대가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한인회는 3만 달러의 회장 후보 공탁금을 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하차한 고영하 전 당선자의 공탁금 사용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내역서에는 선거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차모 씨의 개인 구자로 $10,000가 지출됐고 시티은행으로도 4천여 달러가 지출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사회는 명확한 공탁금 사용 내역서를 이현택 전 회장과 이남석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현택 회장 직무 대리한테 이거를 소명해달라고 분명히 리턴 리시트 서리파이 메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네, 선관위원들하고요. 예, 선관위 비용은 또 따로입니다. 그건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신 이남석 선관위원장님한테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명세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이사회는 한인회 기금 마련 골프 대회와 추석맞이 대잔치 등 올해와 내년 전반기의 사업 계획을 인준하고 예산안도 함께 인준했습니다. 뉴욕 청가협회가 제안한 추석맞이 대잔치 공동 개최안은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평통자문위원 지원 경쟁률이 약 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 접수를 감안하면 경쟁률은 다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뉴욕 평통자문위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자문위원 지원 경쟁률이 약 1.3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현직 15기 자문위원을 포함해 대략 2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추천하는 인원이 155명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1.29대 1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5기 때 기록했던 1.42대 1의 경쟁률보다 낮은 것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을 통한 신청서를 포함할 경우 최종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라 지역 평통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47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70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총영사관은 다음 주 중 손세주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완료한 후 최종 추천 인원을 확정해 15일쯤에는 한국평통사무처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 강화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미입국 체포자들도 국경 안전 조치 강화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2000년 이후 10년간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 해 체류 시한 위반자는 70만 5천여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9만 명으로 떨어져 73%나 급감했습니다. 체류 시한 위반자 추이를 보면 무엇보다 입출국 통제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한 2003년 28만 5천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I-94 전산 자동화 시스템이 전격 시행되면서 체류 시한을 넘긴 위반자들에 대한 정밀 추적 조사가 가능하게 돼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설당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입국 체포자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00년 미입국 체포자들은 68만 5천여 명이었으나 국경 안전조치가 강화된 2003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09년에는 19만 5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데비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한 각종 신용정보 도용 사기와 더불어 데비카드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데비카드 사기범들이 은행카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 음성 메시지로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 정보를 빼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카드 불법 복제 사기단의 경우 주유소 주유기나 일부 ATM 기계 등의 카드에 마그네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불법 복제기, 일명 스키머를 몰래 설치해 신용정보를 빼낸 뒤 카드 복제기를 통해 이를 다량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전화상으로는 개인 고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드 뒤편의 세 자리 시큐리티 번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실수로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것, 지역경찰의 사기 수법에 쓰인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고할 것, 수시로 크레딧 기관에 의뢰해 자신의 개인 재정 정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은 교통 안전 규칙을 잘 지키지만 잠시 딴 생각을 한다거나 자칫 부주의할 때 교통경찰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특히 포트리 지역 사법경찰을 배치해 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은 최근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들어섰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200 티켓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 횡단 보행자에게는 $54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잘 보이게 안전하게라는 캠페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법경찰을 배치해 함정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주요 지역은 팰리세이즈 애비뉴와 호라이즌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와 함께 무단 횡단 보행자 단속, 시니어 센터 등에서의 교통 안전 세미나, 운전재 홍보 전단지 배포, 그리고 사고가 빈번한 지역의 교통 표지판 정비,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포트리에서는 68건의 보행자 사고로 4명이 숨졌으며 올해에도 벌써 12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포트리의 보행자 사고가 많은 것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이 혼잡하고 지역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타 지역 차량의 통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뉴욕시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카메라 추가 설치안이 좌절됐습니다. 과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뉴욕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뉴욕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레이몬드 켈리 뉴욕 시경국장은 과속카메라 설치 법안의 승인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지난달 29일 과속카메라 설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은 과속카메라 설치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만료 전 관련법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5개 뉴욕시보로 사고 다발 지역에 최대 40대의 과속 카메라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민 110주년을 넘어서는 미주 한인사회지만 그동안 딱히 역사적 유산이나 기록을 보존할 곳은 없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추진해온 한미박물관 건립 프로젝트가 LA시의 승인으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서명식 현장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풍물 공연과 함께 시작된 한미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서명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의 버몬트와 육가 교차로에 세워질 한미박물관을 위해 LA시가 무상 부지 임대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This is the greatest melting pot
on the globe. So all this is, it gives people access to see what the life was like. 한미 박물관 측과 LA시는 시 정부가 앞으로 50년 동안 연 1달러의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안에 공식 서명하며 그 의미를 축하했습니다. 한인 이민을 단독으로 대표하는 박물관은 아직까지 없어 미국 전역에서 한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필요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벤트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커뮤니티들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문화에 관련된 거. 한미 박물관 이사회 측은 한인 사회 외에도 타 지역 인사들을 영입해 정상적인 착공과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도 벌입니다. The National Museum's presence in the heart of Koreatown exemplifies how fa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come. 그동안 한인 사회의 오래된 바램으로 자리 잡던 한미 박물관의 부지 임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3년 내에 박물관이 완공되려면 충분한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강남 스타일을 어색하지 않게 소화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중국의 혁명가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영국인이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TV 오디션 프로그램. 인민복을 입고 공산주의 혁명가를 부르는 사람은 영국 웨일즈 출신의 34살 이한 씨입니다. 8년 전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한 씨는 처음엔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 혁명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s a foreigner learning these, actually it's really interesting to learn about recent Chinese history and, as a student of the language. 키 큰 서양인이 혁명가를 부르는 모습은 단번에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오디션 경쟁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중국 혁명가가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Foreigners or people who obviously look foreign, who sing old revolutionary style songs with a bit of gusto. I mean, they're and who are willing to get on the stage or the television and sing them are probably very few and far between. 이한 씨가 공연 한 번에 받는 출연료는 800여만 원. 혁명가를 부르는 영국인으로 단숨에 유명 인사로 떠오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리건주는 서류 미비 신분이지만 미국 체류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했을 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회는 또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도 추진합니다. 현재 커네티컷과 콜로라도 등에서도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과 사이버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유명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는 어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해킹해 15,000건의 회원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미주 한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일부 웹사이트가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며 무차별 신상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명품 백화점에서 $1,000가 넘는 고가 의류를 훔친 리들렉에 거주하는 한인 33세 이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블루밍데일 백화점이 판매하는 $1,059 의류를 미리 들고 온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대를 지나 매장 밖으로 나오려고 한 혐의입니다. 당시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된 이 씨는 경찰에 넘겨져 중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데니엘 헬로란 뉴욕시 의원이 뉴욕시장 후보 매수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에릭 스티븐슨 뉴욕주 하원 의원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스티븐슨 의원은 2012년 4월쯤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오픈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2만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스티븐슨 의원은 실제 뇌물 공여자들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시 빌딩국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